안녕하세요. 원소를 소개하는 제니입니다. 오늘은 아동 청소년 문학 작가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 탑4와 네 작가의 가장 추천하고 싶은 대표작 한 편씩을 뽑아서 소개하려고 해요. 탑4는 갑자기 뽑은 건 아니고요. 아동 청소년 문학 작품을 소개할 때 항상 제가 좋아하는 작가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작가 둘이 있고요. 그런 수식어를 붙인 적은 없지만 여러 작품을 읽었고 작품들이 다 마음에 들어서 소개도 여러 번 했던 작가가 둘 더 있어요. 친구들에게 말할 때는 페이보릿 작가가 둘, 준 페이보릿 작가가 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4명입니다. 네 작가의 작품들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이 좋은 작품들이지만 저의 취향상 이 둘을 가르는 한 가지 요소가 있었으니 페이보릿에는 있고 준 페이보릿에는 없는 그 한 가지 요소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영상 보시면서 추측해보세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작가 탑4와 그들의 대표작 4편 소개 시작할게요. Check it out. 저의 페이보릿 중 한 명은 이 작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하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바로 루이스 세커입니다. 루이스 세커의 책은 10권도 더 읽은 것 같아요. 루이스 세커는 뛰어난 이야기꾼이에요. 아주 기발하고 재치있고 유머러스한 이야기 속에 선한 메시지를 담는 아주 좋은 작가입니다. 루이스 세커의 대표작 한 편은 제 마음속에 확실한 원탑이 있어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1999년 뉴베리 메달 수상작 홀즈입니다. 홀즈는 제가 원서 읽기를 시작하고 4번째로 읽은 책인데요. 원서 읽기에 대한 흥미를 확 끌어올려준 책이에요. 주인공 스탠리의 가문은 고조 할아버지 때 저주를 받아 대대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집안이에요. 스탠리도 그 저주 때문인지 길을 가다 난데없이 머리 위로 운동화가 떨어지고 운동화 도둑으로 몰려 청소년 캠프에 가게 돼요. 그런데 그 캠프가 좀 이상해요. 캠프에 온 모든 청소년들은 매일 구덩이 하나씩을 파야 한다는 거예요. 청소년 선도와 구덩이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도대체 구덩이는 왜 파게 하는 걸까요? 아니, 애초에 스탠리 가문에는 누가 왜 저주를 내린 걸까요? 소문난 이야기꾼 루이스 세커의 이야기 보따리에 푹 한번 빠져보세요. 또 한 명의 페이보릿 작가는 바로 케이트 디카밀로입니다. 케이트 디카밀로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동문학 작가 중 한 명이에요. 100여 년 뉴베리 역사상 뉴베리 메달을 2번 수상한 작가가 6명인데요. 그 중 한 명이 케이트 디카밀로입니다. 케이트 디카밀로는 힘든 상황에 놓인 주인공의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요. 공감을 많이 일으키는 작품들이에요. 마음 따뜻한 감동과 유머가 있는 작품을 쓰는 작가입니다. 케이트 디카밀로의 작품도 10편 정도 읽은 것 같은데요. 이번엔 대표작 뽑기가 어려웠어요. 고민 끝에 감동적이고 좋은 작품이 많지만 그래도 저는 도서관에서 읽다 웃음 터져서 참느라 힘들었던 작품 2014년 뉴베리 메달 수상작 플로라 앤 율리시스를 뽑았습니다. 유머는 코드가 맞아야 웃기는데 케이트 디카밀로의 유머가 저와는 코드가 딱 맞는 것 같아요. 플로라는 슈퍼히어로 만화에 푹 빠져있는 10살 소녀인데요.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의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 죽을 뻔한 다람쥐를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로 살려내요.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다람쥐에게 강한 힘과 지적 능력이 생겼어요. 그 후 슈퍼파워 다람쥐와 영웅심 가득한 플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구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작가 탑4, 다음 소개할 작가는 린다 수 박입니다. 린다 수 박은 한국 이름 박명진으로 이민 2세대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많이 썼어요. 한국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살다가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해 들려줄 이야기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한국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요. 린다 수 박은 전쟁, 빈곤과 같은 진지한 주제를 다루는 작품을 많이 썼고요. 저는 한국적 정서가 깔려 있어서 더 통하는 면이 많았는지 린다 수 박의 책을 읽으면서는 폭풍 눈물을 흘렸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린다 수 박의 대표작으로는 A Single Shard를 꼽았습니다. 린다 수 박은 이 작품으로 2002년에 아시아계 작가 최초로 뉴베리 메달을 받았어요. 배경은 고려시대, 서해안에 도공들이 모여 사는 도자기 마을이에요. 어린 모기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다리 밑에 사는 하기와 함께 살게 돼요. 하기는 한쪽 다리가 불편해서 한 발로 서 있는 모습 때문에 하기라 이름 지어졌어요. 모기와 하기는 하루하루 끼니도 겨우 때우지만 아버지와 아들처럼 서로를 끔찍하게 아끼며 살아요. 그러던 어느 날 도공이 되고 싶어 하는 모기에게 마을 최고의 도공의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모기는 도자기를 배울 수 있다는 기대에 한껏 부풀었지만 일은 고되고 도자기를 만드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는데 모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아하는 작가 탑4. 다음 소개할 작가는 last but not least. 바로 로이스 라우리입니다. 로이스 라우리도 뉴베리 메달을 2번 수상한 작가예요. 인간의 가치, 사회 정의 등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을 던지는 작가예요. 독자를 생각하게 만드는, 읽고 난 후 여운이 길게 남는 작품을 쓰는 훌륭한 작가입니다. 제가 꼽은 로이스 라우리의 대표작은 1994년 뉴베리 메달 수상작 더 기버입니다. 이런 책이 좋은 책이라고 하죠.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적 작품이에요. 멀고 먼 미래, 이곳은 배고픔과 고통, 범죄와 차별이 없는 세계예요. 원로위원회가 모든 걸 계획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이 사회에는 안정만 있을 뿐입니다. 이 세계에서 인간은 정해진 항로대로 살게 되고요. 희노애락의 감정이 없어요. 항시 편안해요. 이곳에서는 12살이 되면 직업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당대에 단 한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직업이 있어요. 바로 리시버입니다. 리시버는 인간사의 과거와 현재 모든 기억을 전달받아 가지고 있다가 은퇴할 무렵 다음 세대 리시버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12살이 된 조나스. 조나스는 이번 세대의 리시버로 지목되어 희노애락의 감정을 하나씩 전달받아요. 그런데 인간의 감정을 알게 되면서 조나스의 마음속에는 통제된 사회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지만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혼자만의 혼란. 조나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제가 좋아하는 작가 탑4를 소개해 봤는데요. 둘을 가르는 한 가지 요소. 눈치채셨나요? 바로 유머입니다. 모든 작품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저의 페이보릿 작가들은 유머러스한 작품들을 많이 썼고요. 준 페이보릿 작가의 작품들은 유머를 쫙 뺀, 유머는 1도 없는 작품들이 많아요. 완전 취향의 문제인데요. 저는 유머를 좋아하기 때문에 작품들은 다 좋지만 유머러스한 작가들의 약간 마음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탑4와 그들의 대표작이었습니다. 오늘도 읽고 싶은 책을 찾으셨기 바라며 다음 편에서 만나요. Check it out.